네, 안녕하십니까. 정입니다. 정말 뭐 선거가 손에 땀을 쥐는 결과 대단했습니다. 일단 서울시장은 뭐 오세훈이 결국 이제 역전을 해서 우파가 서울시를 지키는 걸로. 그래서 지금 서울시, 그 다음에 대구, 경남, 경북 이렇게 지켰습니다. 어제 좋네요. 어제 다들 투표하셨다고 댓글 올리고 하셨을 때 느낌이 좋더라고요. 저도 아침 일찍 가서 투표하고 사우나 갔을 때 느낌이 뭔가 좀 약간 같이 오신 분들도 보니까 표정이 결의에 차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결과가 좋았습니다. 정말 사실 뭐 정원호는 깜이 아니잖아요. 깜이 아니고 뭐 지금도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격차를 줄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남아있는 데가 동작구이기 때문에, 동작구하고 뭐 저기 송파 좀 남아있는데 거기 뭐 우파들이 더 많죠. 결국은 이제 서울시는 지키는 걸로 이렇게 결과가 이랬습니다. 참 대단해요. 오세훈 대단하고, 역시 저력이 있어요. 우파들이 저력이 있어. 어떻게 이게 이겼는지 대단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선거 결과도 결과지만 정말 이 정치라는 게 항상 럽사이드한 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보면 참 저기 한 게 완전히 다 주진 않는다는 거죠. 뭐 그게 이제 뭐 민주당이 됐든 또는 뭐 국민의힘이 됐든 간에 완전하게 다 주진 않는다.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민주당이 이제 다 가져온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게 결국 이제 국민들이 용납을 하지 않은 거죠. 국민들이 용납을 하지 않은 겁니다. 김종인 씨가 이제 한 이틀 전에 뭐 대구 빼고는 다 질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 김종인 씨가 워낙 이제 잘 맞추는 사람이니까 사실 걱정을 하면서도 김종인 씨 말대로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좀 약간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씨가 보면 얄궂잖아, 사람이. 이렇게 좀 뭐랄까 뭐 잘 맞춘다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게끔 설명을 하는 거죠. 저는 사실 김종인 씨에 대해서 원래는 조금 별로 신기한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신기한 사람. 그러니까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비대위원장만 되게 오래 한 사람, 영원한 비대위원장이라잖아요. 비대위원장 되게 오래 했고,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항상 훈수 두는 사람으로 어디 하나에 딱 이렇게 속해 있지 않고 훈수 두는 사람으로 항상 살아온 사람인데, 그래서 뭔가 약간 좀 그렇게 리더적인 스타일은 아니죠. 근데 이제 옆에서 이제 깐죽대면서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그분이 이제 동아일보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보면서 이게 참 대단하다. 김종인이 결국 또 맞추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속으로는 저게 좀 안 맞아야 될 텐데 생각했는데 결국은 안 맞았습니다. 경남, 경북, 대구, 그 다음에 서울, 이렇게 네 군데 정말 상당히 중요한 곳인데 그것만 딱 지켰어요. 서울 지킨 게 참 대단해. 일단 서울을 지켰다는 거는 일단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파가 서울을 지켰다, 이건 진짜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서울 정말 이거 하나는, 부산은 좀 아팠지만 부산도 솔직히 좀 잘했으면 됐을 텐데 좀 아쉬워요. 박형준 시장이 좀만 더 열심히 했으면은 됐을 텐데 뭔가 좀 내심 아쉽습니다. 부산까지만 가져왔으면 정말 괜찮았는데. 하지만 서울이 일단 정원호한테 안 뺏겼다는 게 일단 정원호 깜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토론하는 것도 봐도 그렇고 좀 허접했어.
예, 그래서 좀, 이 사람이 좀, 너무 과대포장이 됐구나. 이런저런 걸로 해서 너무 과대포장됐구나 생각이 드는 게, 그 토론을 하는데 보니까 잘 모르고, 일단 모를 수밖에 없죠, 또. 그리고 본인이 이제 약간 좀 어리버리 하더라고요. 예, 인물도 좀 별로인데다가 좀 어리버리 했는데 그 부분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 저거, 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 예, 그리고 사람이 좀 표정이 자신감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예, 정원호가 좀 표정이 자신이 없어 보여, 본인 스스로가. 예, 잘 모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좀 자신이 없어 보이는데, 그 부분이 이제 결국은 좀 과대포장이 된 거. 민주당 지지자들보다는, 민주당 지지자들 또한 이제 정원을 안 찍은 걸로 된 거죠. 이렇게 되면. 당 지지율은 더 지금 서울에서 또 높은데, 이렇게 된 거는 지금 정원호가 좀 깜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참 어떤 정치라는 것이 진짜 알지 못하는 거죠.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앞서는데 인물로, 그만큼 이제 이번에 좀 선거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대한민국이 이제 정당으로 이 선거를 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좀 느꼈습니다. 예. 정당으로 선거를 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좀 영악해진 거죠. 예. 영악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인물로 봐서 그냥 내가 좀 마음에 들었다, 또는 뭐 토론 같은 걸 보면서 내가 좀 마음에 들었다는 사람을 찍는 거지, 그게 뭐 정당이래 이래가지고 무조건 찍는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시대가 끝난 것 같아요. 예. 그런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국힘인데 우리 후보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딴 사람을 찍기도 하고, 또 민주당 당원인데도 좀 저쪽이 마음에 안 들면 또 이쪽을 찍기도 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그런 부분들이 봤을 때, 이게 대한민국 정치 구도가 많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좀 유권자들이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이제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보수 진보 또는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인물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잘 못한 거죠. 그러니까 후보를 잘 못 낸 거예요. 이게 정원호라는 사람을 급하게 낸 것이 결국은 이제 패인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일단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조금 좀 다르구나, 이제는 옛날하고 틀리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옛날에 우리가 강남에서 박찬종 씨 기억나시죠? 박찬종. 그러니까 신정당이었어, 그때. 신정당. 신정당. 그래서 그때 무슨 신정당이 무슨 뜻인지 한국 정치당인가 아무튼 신정당이었어요. 그때 강남에서 박찬종 됐을 때, 민재당 안 되고 박찬종 됐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강남이면 보통 여당이 되는데, 당시 여당은 이제 민자당이었으니까, 또 민정당 민자당이었는데, 이제 군부라든지 이런 거에 좀 환멸을 느낀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박찬종이 됐어요. 지금도 이제 박찬종 씨가 사실은 우파 농객이죠, 현재도 우파 농객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우파라는 느낌보다는 좌파였죠, 사실. 그때는 좀 좌파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때 이제 신정당에 박찬종 씨가 됐을 때, 그리고 옛날 권영길인가요? 그런 사람들이 됐을 때, 무균질 쳐가면서 그때가 됐을 때,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번에도 약간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한국 정치라는 것이, 저도 정치학과 나왔지만 상당히 고차원적이구나, 우리나라 정치라는 것이 상당히 고차원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정말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이제 서울시장 선거도 그렇고, 이게 역전되는 부분도 그렇고, 참 예전에는 이렇게 잘 못 살면은 민주당이고, 잘 살면 이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강남에서도 보면 민주당 찍은 사람들이 꽤 있고, 또 강북도 또 보면 오세훈 찍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약간 이제 좀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 정책별로 좀 그렇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돈을 막 퍼주고 포퓰리즘 같은 것을 좀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 이게 왜 이러냐면, 이게 지금 뭐 고유가 정책 이런 것도 그렇고 좀 이렇게 돈을 막 퍼주는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데, 서울시 같은 경우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수준이 많이 높아진 거죠.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많이 성숙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지금 김상욱이가 이제 당선이 됐는데, 그건 참 뼈 아픕니다. 예, 뼈 아파요. 예, 김상욱이 김두겸인가요? 그 사람이 도대체 헌금운동을 어떻게 했길래 김상욱한테 지느냐. 이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참 김상욱 같은 거는 좀 이겨줘야 되는데 그걸 져버리니까 사실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예. 한나라당 있다가 우리 좀 국민의힘이 있다가 넘어가가지고 똑같은 국회의원을 민주당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울산 시장을 바로 해버리니까 사실 이게 좀 모양이 되게 안 좋잖아요. 예.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좀 김상홍은 좀 이겼으면 좋았는데 참 그게 아쉽고, 김태규도 처음에는 지길래 이게 뭐야, 왜 중반까지도 계속 지더라고요. 전태진이가 왜 이러길래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겼더라고요. 그 남구는, 울산 남구 같은 경우는 저기잖아요. 완전히 그 보수적인 성향인 곳인데, 거기서 김태규가 안 된다는 것도 좀 이상했는데 김태규가 좀 됐고, 그래서 또 의석 하나를 더 보탰습니다. 의석 하나를 더 보탰어요, 다행히. 그리고 이제 우상호가 이제 한 3% 차이로 이긴 것 같은데, 좀 더 나왔으면 좋았는데 좀 아쉽고, 김진태가 조금 익스트라 올디너리 했어요. 좀 약간 유니크하다 그러나? 근데 정치인은 너무 유니크하면 안 돼. 도지사 이상부터는 너무 유니크하면 안 돼. 한 번 정도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김진태가 계속 그랬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는데, 우상호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어려운 상대는 아니었는데, 오히려 이광재였으면 좀 어려웠는데, 우상호는 좀 그렇게 어려운 상대는 아니었는데, 우상호한테 못 이긴 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김영환은 머리 깎아서 그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머리만 안 깎았으면 이겼을 텐데, 신용환이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내공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지금 뭐 박근혜 때는 장관급 청년위원장을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뭐 또 윤석열 대통령 때는 또 선거 캠프 있다가 또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뭐 민주당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당선이 됐어요. 이게 좀 저기 당선, 지금 여기 있다가 저기 가서 당선된 사람이 신용환하고 김상욱이죠. 두 사람이 이제 우파에 있다가 이제 저쪽으로 가서 당선이 된 사람들입니다. 별로 모양새가 안 좋아요. 경남도지사는 사실 지는 걸로 나오다가 박완수가 이겨서 너무 다행이에요. 그 부분 너무 다행이고, 확실히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그 유세를 한 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은 좋은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확실히 그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MB도 결국은 유세를 한 게 잘했다. 부산도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결국은 3%까지 따라잡았잖아요. 확실히 뭔가 이게 그때 유세는 잘했다, 적중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김부겸도 그렇고 어려운 상대였는데 추경호가 잘 이겼습니다. 잘 이겼어요. 워낙 뭐 밤에 이제 좀 보다가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기분이 좋게 아침에 지금 출근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한동훈이 당선이 됐잖아요. 아마 정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제 미운데 지금 어쨌든 결과는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됐고,
그게 이제 우파 내에서도 뭔가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어떤 결과든 간에 정치라는 것은 다수가 하는 거거든요. 다수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한동훈이 어떤 영향력을 끼칠 거라는 것은 예상이 되는 거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당 내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한동훈 쪽으로 이제 줄을 설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예측이 됩니다. 보통 그래 왔으니까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늘 그래 왔기 때문에 뭐 한동훈이 밉달해가지고 뭐 그러지 않을 거라고 예상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한동훈 쪽으로 많이 이제 줄을 쓸 거고, 그 국회의원이 누군지도 이제 나오겠죠. 이제 조만간에. 그래서 한동훈은 어쨌든 그 뭐 부산 북갑에서 국힘 후보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고, 그리고 거기도 모자라서 민주당을 이겼으니까 이거 이제 서사가 되는 거죠. 예, 정치는 이 스토리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스토리가 이제 나온 거야. 한동훈은 이제 스토리가 나온 겁니다. 물론 이제 배신자의 스토리도 나왔지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된 것은 또 다른 스토리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일단 뭐 부산 거기 있는 우파들도 한동훈을 찍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거의 40몇 프로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뭐 다 민주당 성향은 아닐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제가 민주당 성향들 민주당을 그냥 찍은 거예요. 그 하정우를 찍었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은 아무튼 이번에 상당히 큰 마킹을 하지 않았냐라는 것은 불문가지죠. 목불시장 아니구나. 불문가지죠, 불문가지. 자, 결국 이제 참 힘겹게 어제를 보냈는데, 아무튼 6월달 이제 시작하고, 물론 이제 6월 1일은 아니지만 6월 3일이 끝나야 6월달을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지방선거가 이제 끝났으니까 일단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그 지방선거를 통해서 결국 다시 재집권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좀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솔직히 그럼 재집권을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됐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다시 재집권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총선의 어떤 그 소구점을 좀 만들었다. 되게 서울 같은 경우는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걸 가져왔고, 또 경남도 중요했다. 그래서 총선에서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또 다시 의석을 한 150석 이상 가져가는 그 부분만 가져온다 그러면, 과반수만 가져온다 그러면은 정말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게 몇 년째 계속 이 과반수를 못 해가지고 이 국회를 장악하지 못한 부분, 이게 너무 컸는데, 지금 이제 그냥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과반수가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어제 제가 너무 응원을 해서 그런지 목이 다 쉬었어요. 감기도 감기지만 어제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어제 좀 늙은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어제 그래서 사실 말도 제대로 좀 안 나오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 결과가 너무 좋아서 다행인데 힘이 막 없네요, 아침에. 그래서 아무튼 완벽한 결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가져왔다. 이거 너무 좋고, 그리고 어쨌든 북갑은 민주당 애들이 안 돼서 또 걔네들이 이제 한날 잃은 거죠. 그리고 저기 김상욱이가 갖고 있던 울산 남구도 이제 우파가 가져왔으니까 2개가 추가된 겁니다. 다행이에요. 그리고 유이동 또 하나 추가됐죠. 3개가 추가됐네. 이게 추가가 되기 때문에 너무 이게 국회 의석도 어쨌든 간에 좀 늘었으니까 다행인 거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좀 만족스럽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국제 정치든 국내 정치든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본부장이만 한다 꼭 읽어보시고, 그다음 청년인 유료 구독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고, 선거 또 이겼으니까 시원하게 또 한번 그 유료 구독 한번 시원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책도 사서 좀 주변 청년들한테, 2030들이 요번에 고생 많이 했어요, 우파. 그래서 2030들한테도 책 좀 사가지고 좀 나눠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영상 마치겠습니다.